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일링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링 시스템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문서가 작성된 이후에 이제 문서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이런 일련의 기술적인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링 시스템이 있을 때 없을 때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파일링 시스템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처리한 문서는 내가 보관하겠죠. 내가 만약에 작성한 문서가 있어요. 그거 사장님한테 결제받았습니다. 그 문서도 내가 보관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뭐 공문 같은 게 왔는데 내가 그 문서를 처리를 했어요. 그럼 또 내가 보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리에 계속 문서가 쌓이고 쌓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와서 내가 만든 문서를 뭔가를 찾고자 해요. 그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출장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장을 갔는데 어떤 특정 문서를 사장님이 찾아요. 찾는데 그 문서를 찾아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루 전, 이틀 전에 만든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그런 문서를 사장님이 찾는다면 내가 어디에 놔뒀는지 금방금방 기억할 수 있지만 만약에 2달 전, 3달 전에 만들었던 그 문서를 찾아요. 나도 어디다가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리에 문서가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지저분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버리면 내 자리에는 막 2년 된 문서도 있고 1년 된 문서도 있고 3년 전에 작성했던 그런 문서도 있고 막 쌓여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문서를 보관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훼손되는 문서도 있을 거고 잊어버리는 문서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거예요. 했을 때 이제 파일링 시스템의 원칙이요. 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원칙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보니까 문서 검색 용이성 및 신속 출납이라고 돼 있죠. 특정 문서를 찾고자 했을 때 이제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이제 출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서들은 이제 명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고요.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링 시스템, 파일링 방법이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직원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마다 전부 다 각각 파일링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회사에서는 그런 파일링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도 명시해 줘야 되고 보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확실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절약이 돼야 되고요. 직장 단위의 경제적인 그런 관리도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링 시스템의 목적이요. 목적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 환경도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장표도 이제 감축이 돼야 되고 기록 같은 것도 이제 효과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원칙, 요 원칙, 파일링 시스템의 원칙이 다 틀린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원칙 잘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도입 효과요. 일단은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집무 환경이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문서 관리가 명확해질 거고요. 그리고 정보를 서로서로 전달하고 공유하고 같이 쓸 때 이제 정보 전달이 원활할 거고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왜? 한 곳에다가 이제 문서 같은 것들을 모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 화재가 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전관리 대책도 이제 확립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나 이제 보존이 용이하고요. 사무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제 문서를 보관하고 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화에 의해서 이제 사물화가 방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물하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이 소유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용화를 시켜버리면 회사 거잖아요. 이건 내 게 아니라. 그래서 사물화가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했던 그런 문서 같은 것들, 그런 기록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재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문서의 검색이 쉽고 빠르죠. 이런 게 이제 도입 효과예요. 그래서 파일링 시스템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도서관 생각하셔도 돼요. 도서관에 가게 되면 책들이 전부 다 종류별로 전부 다 분류가 다 돼 있죠. 그래서 특정 도서관에 가서 이제 어떤 책을 찾을 때 우리가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누구든지 빨리빨리 찾고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분류가 다 돼 있고 그게 전부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든 문서들을 회사에서 만든 문서들을 도서관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거 그게 파일링 시스템이에요. 이때 이제 파일링 시스템의 구성 조건이요. 구성 조건은 정확성, 경제성, 융통성, 용이성하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링 시스템 하는 방법이 만약에 비표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노력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파일링 방법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성과에 비해서 많은 경비가 소비가 된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실현 가능성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확장 축소가 용이해야죠.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사업부서를 더 늘렸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문서도 만들어지겠죠. 그때 이제 확장 축소가 용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잡한 분류는 파일링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좀 편리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성 조건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파일링 시스템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 도구들이요. 캐비넷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랍마다 이제 각각 제목을 쓸 수 있는 그런 라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 파일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도 있습니다. 가이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각 폴더들을 각각의 이제 파일철들을 이제 그룹별로 구분할 때 그 그룹의 가장 앞에 놓는 그런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가이드라 그래요. 자, 가이드가 뭔지 요거 좀 보세요. 자,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서랍장이 있고 거기마다 이제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런 가이드에는 제1 가이드가 있고 제2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가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파일링 시스템은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이제 문서들을 관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개념 잡고 계시고요. 이때 이제 원칙하고 도입 효과 있죠. 그 두 가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